자, 6월 2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.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좀 약하다거나 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보합, 강보합 이렇죠. 코스피는 0.04%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뭐 가벼운 조정이죠. 이렇게 보시면 이 코스피 차트 주봉 차트인데 오늘이 월요일 첫 주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있죠. 우선을 이탈하지 않고 역시 추세가 잘 유지돼 있어요. 모든 종목들이 그렇듯이 일반 지수도 이렇게 우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돼 있습니다. 오늘 5일선을 잘 지켜줬고요. 5일선만 깨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주면 하루 이렇게 양봉, 음봉 이러면서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어요. 코스닥 차트도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에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추세가 중기적으로도 잘 살아있는 거고 저번 주에 이렇게 좀 음봉이 하나 떨어진 건 저번 주 한 주 쉬는 듯한 분위기죠.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이렇게 항상 빨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추세가 유지된 상황에서도 양봉, 음봉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이 고점인 1029포인트 여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긴 하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5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가기 때문에 103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이 좀 팔았죠. 또 기관도 팔았는데 매도세가 거세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. 매도 같은 게 작죠. 매수 금액이 크진 않고 자, 개인이 홀로 매수했고요. 코닥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매수했고 자 이렇게 기관이 팔았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진 거나 좀 밋밋한 시장 좀 이렇게 좀 딱히 주도주가 크게 눈에 안 띄는 이런 시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게 강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mRNA 관련주, 자, 메신저, 리버핵선이라고 하죠. 이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, 특히 그 중에 아이진이 자, 상한가를 시현하였습니다. 이 아이진은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에 들을 정도로 강했는데, 아이진 mRNA 백신 관련주 29% 상한가 달성 이렇게 떠 있습니다. 예전에 이 친구 14일 날인가 이제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호주 임상 일상 시험이 완료됐고요.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조금 괜찮았다고 는 공시한 바가 있었어요. 그래서 28일 오늘 이제 이렇게 무상중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이제 25일 공시했는데 어쨌건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. 그래서 이 월봉의 위치를 보면 이제 너무 높죠. 사실은 뭐 높다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너무 높으면 쫓아가서 하는데 부담이 있고 주봉 일봉에서도 역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떠서 더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. 근데 IGN이 mRNA를 떴다기보다는 또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뜬 거니까 이외에 mRNA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mRNA가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전에는 저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저는 몰랐는데 자, 코로나19 대학선으로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인이 알게 된 용어가 바로 mRNA라고 그래요. 그래서 화이자, 모더나 같은 데서 이제 mRNA 방식 백신이 개발됐는데 이 mRNA 백신이 대체적으로 이제 예방 효과가 높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. 이 mRN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지 않은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아미노로직스를 보면 자, 이게 이제 아미노로직스 차트인데 월봉에서 혹시 전월의 고점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6월달의 고점이 4,355원쯤이 돼요.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 예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가장 큰 변곡점이 2011년도 4월달에 생긴 5,700원대죠. 추세를 유지하는 이 5개월 선 얘를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미노직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.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5선 회복해줬죠. 그러면서 예전에 앞에 뚫어줘야 돼. 이 언덕 같은, 산 같은 부분이 중요한 매물대가 되는데 여기 맞고 떨어지긴 했어도 여기만 강하게 뚫고 나가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.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따 뭐 그 큰 상승이 있었죠. 5월 14일, 자, 5월 17일인데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나고, 자, 한 달 15일 중 지났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만큼 마무리됐다고 보면 보통 이렇게 예전에 한번 급등한 종목들은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5일선과 20선을 다 딛고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추세가 크게 살아남아서 빵 때릴 수 있으니까 아미노로직스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제약주 특성상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제약주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. 자, 또 하나가 서린바이오죠. 서린바이오를 보면 월봉에서 역시 이제 이 아주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좀 높아 보이지만 사실 차트는 쭉 당겨보는 거죠. 이렇게 그럼 이제 예전에 보시게 되면
이렇게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은 자리가 저번 달이죠. 자, 이렇게 29,003만 원대인데, 이 친구가 저 자리를 돌파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요. 저번 달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꼬리가 달았는데, 일단 추세를 깨는 자, 5개선까지는 깨지 않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5개선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주봉을 보셔야 되는데, 저번 주에 5선 완벽히 돌파해주고 변곡점 위에서 끝났죠. 이 변곡점 이게 매물대예요. 이때 형성된 게 자, 21,000원대인데 21,000원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물대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한번 급등해서 이게 3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가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. 물론 이 자리 맞고 떨어지면 또 며칠 조정 들어올 거고 이 자리 매물대 깨면 좀 무너지죠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회복해줬죠. 이렇게 며칠 동안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5월 13일, 14일, 15일 자, 아미노로직스처럼 이렇게 상승했는데 상승했다가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, 기간 조정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가격 조정, 기간 조정 끝나고 벌써 6월 21일 날 23% 쉬었다가 또 날라가고 이날도 한 18% 갔죠. 여기서는 40% 나온 건데 이틀 쉬고 좀 다시 가는 특히 이제 5일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내일부터 5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갈 수 있고요. 특히 주봉에서 5주선 이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5선 이틀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. mRNA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자리가 좀 높고요. 좀 불안해서 아미노로직스나 자 서린바이오가 그나마 그래도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어서 보는데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 시총이 2,700억이에요. 자 매출은 100억, 170억 나오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 적자 2019년도에 적자 나긴 했는데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. 현금 유보율이 519%, 부채 비율이 9%로 이제 R&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약조 치고는 크게 재무가 나쁘거나 위험해 보지 않아요. 자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면 PBR이 이렇게 2.81 정도 되는 제약주 보통 PBR이 다 5, 6은 돼요. 싼 편이고요. 시가총액이 1,700억짜리인데 회사가 자 매출이 400억, 500억, 400억, 60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괜찮죠?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현금 유보율 1,400%, 부채 비율 28% 나름 회사가 재무는 조금 이렇게 단단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걱정할 건 없어요. 근데 단지 저번 달에 고점이 3만 원대 근처이기 때문에 이 3만 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뚫었느냐에 따라서 순간 크게 급등할 수 있나 조정할 수 있나 이런 게 바로 결정이 돼요. 주봉에서 일단 5선 이틀 하지 않아야 되겠죠. 5선 잘 타고 올라가니까 상당히 추세는 좋아 보이고요.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 이렇게 5일선 회복해졌고 내일부터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상당히 추세를 잘 유지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또 하나 정치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당연히 이제 대선에 이제 그 시작이 있어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도 있고, 인물에 엮여서 이제 크게 올라가는 것보단 정책 관련주들로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좀 더 나아요. 인물로 올라가다 보면 엉뚱한 걸로 올라가죠. 뭐 같은 가문, 집안 뭐 이런 거, 같은 그, 뭐 같은 파병윤 씨 뭐 이런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실체보다는 별로 다시 엮어서 올라가는 건데, 이 정책 관련주들은 안 그렇죠. 실질적으로 회사 실적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정책에 이 정부 정책에 이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사실 주식에서 기본 격언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그러죠.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잠룡이라고 하죠. 대선 잠룡 윤곽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플랜티넷이 올해 이재명 일자리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죠. 사실 플랜티넷은 저희도 이제 많이 보던 종목인데 꽤 크게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플랜티넷을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상체효과를 찍고 하고 있죠. 이렇게 상체효과를 쭉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엄청나게 이제 좋았을 때 주가가 29,000, 3만 원대예요. 사실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죠. 하지만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으면 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사실이지만 사실 벌써 상한가를 시현하고 2주째 엄청 많이 올라왔죠. 이 종목을 쫓아가서거나 그러기엔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. 이런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교육주를 좀 보라고 그랬죠. 보시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교육주도 상당히 많이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주 중에 특히 이제 비상교육을 제가 이제 새벽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친구가 큰 수익을 안겨준 건 맞아요. 자, 일봉에서 이제 이때부터 새벽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자, 크게 올라왔습니다.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큰 수익이 났는데 다시 뺑글 들어가서 올라가고 있죠. 자, 이렇게 뺑글 올라서 돌아나고 있을 때 21선을 깨지 않고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친구 비상교육 같은 친구도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. 월봉에서 보시면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. 사실 예전에 이제 이 5개월선 타고 올라갈 때 이때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고 이때 차익 실현.
60개월선을 다시 찍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이따가 좋죠. 따라서 60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비상경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. 또 한번 크게 올라가면 15,000원대를 상회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. 아직도 PBR 1이 안 되죠. 그래서 15,000원을 뚫었을 때 이렇게 17,000원, 18,000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. 특히 주봉에서 중기 추세가 상승이 확증되는 5선 위에 있죠. 물론 이런 경우에 5주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 치는 게 맞아요. 5선 깨면 무너지게 되고 물론 다시 돌아나갈 수 있기는 하지만 손절 못 쳐서 계속 이 마이너스가 커지면 자 크게 무너지죠.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좋아서 그렇지 안 좋아지면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은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손절을 뭐 급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21선 선상을 깬다거나 이렇게 황금일선 21선인데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데 이 선을 깬다거나 주봉에서 5선 이탈했다 일단 손절해 놓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. 아니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는 게 좋고요. 조금 깊게 손절 라인을 잡아도 월봉에서 6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자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다음 달에 생기겠죠. 평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비상경영 힘이 있으니까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.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웅진 싱크비 같은 정보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교육주가 전체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좋아요. 멀티 캠퍼스만 좀 지지부진하고 자 웅진 싱크비도 이렇게 4%대 장중에 5%대까지 갔다 왔습니다. 아직도 일봉에서 위치가 낮죠. 이렇게 보시면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일봉에서도 이렇게 높지 않은 위치, 지구사도 안 늦죠. 추가로 한두 번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. 물론 이제 21선을 깬다거나 이전 저점을 깨면 당연히 손절을 감안하셔야 되고 손절 라인은 본인이 정해서 꼭 지키는 게 중요하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도 60개선 밑에 있죠. 좀 주가가 비싸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을 기준으로 딱 찍고 나갈 때 이때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고 이때 5개월 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추세가 그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. 예전에 중요하게 이제 뚫어줘야 될 그런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얼마냐면 거기만까지만 가도 6,000원대죠. 6,000원대면 상한가에서 한 10% 20%더 가야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게 먹을 폭, 마진폭이라는 게 있죠. 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꽤 중요해서 정책 관련주는 일자리 관련주들은 특히 조금 신경 써 볼 필요가 있고요. 주봉에서는 이제 5선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5선 회복하면 빵 쏘면 예전 고점이 5,200원대를 얼마나 잘 뚫어주냐에 따라서 상한가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냐의 차이인데 상한가 가격이 5,300원인데 충분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. 일봉에서도 이제 밑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. 고점에 크게 물릴 위험이 없어서 자 웅진 C급익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예전에 웅진 싱크빅은 제가 이제 예전 자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유아용 AI 이런 것만 연결이 돼 있어요. 이 얘기는 이 메타버스하고도 관련이 좀 돼 있다는 얘기죠. AI 그 VR, AR이 전부 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또 이게 실적 개선세, 그러니까 실적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. 또 AR 기반 독서 교육도 5건 채택 정도 했죠. 그러니까 이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이런 친구예요. AI 학습, 스마트 홀키즈 그렇기 때문에 이 웅진싱크빅은 상당히 주가나 모든 흐름 자체가 방향이 좋아 보이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건 우리 모르죠. 단지 저런 걸 기본으로 해서 아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. 그러면서도 정치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네. 그러면 크게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도전해볼 필요가 있죠. 하지만 이제 5개월선 깬다든가 주봉에서 다시 이전 저점을 이탈한다든가 일봉에서 예전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를 깨면 당연히 그땐 손절이 맞죠.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추가로 5일선에 20일 또는 골든크로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평선 3개 다 뚫었죠. 이래놓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웅진 C급익은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가 이제 이 CMES나 IBM나 이런 이제 교육주들인데요. 사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월봉에서 좀 높아요. 월봉이 높다는 얘기는 고점에 물리면 좀 머리가 아픈데 요새 대교가 하는 짓이 좀 수상하죠. 자, 대교를 보면 아직 60개선 밑에 있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고요. 자, 일부 월봉에서도 교육에선 잘 타고 올라가죠. 특히 이번 달 저점이 이제 20개선 딱 찍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추세가 꽤 살아났죠. 물론 이제 이번 달 거래 이거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승 못하고 다시 5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만약에 60개선 땅 떨어지면 60개선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. 주봉에서 보시면 계속 5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.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역시 5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. 이때 4월 달에 대량 거래 터지고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, 기간 조정을 하였습니다. 끝내놓고 자 6월 15일 날 빵 때리면서 몇 프로 갔냐면 프로스로 보면 22% 꼬리다고 떨어지고 다음날 또 날아가고 다다음날 쭉 가격 조정 거치고 오늘 드디어 5일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줬죠. 그러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뚫었기 때문에 자 대교도 내일 같은 날 상당히 좋아 보일 수 있죠. 특히 내일이 조금 그린 게
보통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막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. 자, 보시게 되면 개여야 대권 레이스가 개막합니다. 이제 금주에 이제 윤석열, 이재명 출마 이렇게 돼 있죠. 음, 이 이재명 28일 30일께 출마 선언, 그러니까 윤석열 자명계 99일 출마 내일이죠. 홍준표, 유승민, 자원희룡 몸풀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계속 이런 뉴스나 기사들이 뜨겠죠. 물론 이런 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종목들, 재무가 불안하지 않거나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종목들을 볼 거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죠.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주인 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대교라든가 비상교육이라든가 우리 싱크빅 같은 교육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주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벌써 주식이 흐름과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. 이유가 있는 거죠. 이래놓고 내일 같은 날 교육 관련해서 일자리 발표 이래버리면 이제 교육주도 무지하게 좋은 거죠. 물론 상황은 봐야 할지만 예상이죠. 어디까지는. 근데 우리 개인은 항상 정보가 제일 늦기 때문에 추세를 잘 타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해요. 추세를 잘 타고 있다? 우리가 모르는 좋은 뉴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대선을 앞두고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주택 공급하고 재개발, 재건축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좋은 게 페인트, 시멘트, 철강이죠. 이제 페인트주들이 이제 오늘 흐름이 좀 좋았는데 자, 그중에 제가 노르페인트를 이제 새벽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었죠. 새벽 노르페인트를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. 원래 새벽에 계속 말씀드린 다음에 이 주식이 이게 좀 흐름이 좋으면 좋은데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크게 급등을 잘 못하고 있죠. 꽤 오랫동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자, 이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115년도 9월 달에 굉장히 큰 변곡점은 매물대가 있었어요. 자, 요게 잘 유지가 돼 있었는데 빵 때렸죠. 4월 달에. 빵 때려놓고 앞에 있는 걸 다 돌파했습니다. 그럼 한 달 조정. 자, 그럼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물론 이번 달 이거를 동안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. 그럼 다음 달에도 역시 5개선만 깨지 않는 한 5개선 딱 짚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죠.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선을 회복해줬습니다. 사실 회복해주는 게 됐는데 이 친구가 회복 안착을 하면서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다가 조금 완벽하게 회복해주는 게 이제 6월 11일 자 셋째 주부터 회복해줬고 지금도 5선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나고 있고 일봉에서는 뭔가 오늘 흐름이 좀 수상한 걸 제가 봤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5일선과 21선 또 5일선, 21선을 끄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추세가 잘 살아나면 순간 뻘쭘하게 빵 때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책 발표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세가 벌써 좋아지고 있죠.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뉴스나 정보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되고 턴을 해놨다?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르페인트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. 강남제비스코라는 종목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굉장히 특이해요.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. 거래량이 6만 주. 그나마 오늘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. 이 친구 보면 2만 주 뭐 거래된 적도 있고. 보시면 19,000주, 2만 주. 자, 3만 원짜리가 만 주 거래했다는 얘기, 3억 거래했다는 얘기죠.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오늘 6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. 총 거래량이.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이 21선 돌파한 골든크로스가 또 생겼죠. 페인트주들이 지금 이래요. 상황이. 좋은 일이 있는 거죠. 자, 5개월선이 60개선 뚫는 중요한 골든크로스 상황에 있고 빵 때려놓으면 이제 할 말 없죠. 그냥 날아가는 거죠. 2달 쉬고서.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고 예전 매물 때도 뚫었어요. 우리 뚫었어. 자, 거래량은 없지만 우리 니들이 모르는 좋은 일이 뭔가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되는 거죠. 물론 이 생각이 틀려서 5선 이틀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당연히 손절하면 되고요. 주식은 손절은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좀만 사무실을 운영해도 전화비, 전화요금, 월세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손절은 그런 거구나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PBR 0.35예요. 굉장히 싸죠. 지금 9만 원대 정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고작 3만 원대이기 때문에 PBR이 싸고 물론 PBR이 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싸도 너무 싼 거죠. 0.35면 이 친구 시총이 1,900억이에요. 시총 1,9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3,000억씩 일어납니다. 자기 시총의 2배는 좀 안 돼도 거의 비슷하게 올리고 있고요. 현금 유보율이 9,000%, 부채 비율이 30%, 빚이 없죠.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PBR이 낮은 건데 이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PBR이 낮은 건 그것도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지만 재개발, 재건축 같은 이슈가 나오면 이 페인트주는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또 하나가 이제 시멘트 관련주죠. 당연히 재개발, 재건축, 페인트, 시멘트 같이 움직이는데 역시 시멘트 관련도 흐름이 좋았죠. 여기서 조금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고려 시멘트, 삼표 시멘트를 보면 일단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 물론 잘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긴 해요. 저 월봉에서
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꽤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종목 할 때는 약간 단타나 단기 스킬이 좋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,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자,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잘 유지하면 또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고,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한가 근처 갔다가 며칠간 조정받았죠. 이런 종목들이 다시 돌아나가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. 힘이 있다는 얘기죠.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죠. 재물을 보면 PBR 1.7이 크게 높은 거 아니에요. 보통 시멘트주 2, 3 봤는데, 자, 그렇게 높지 않고, 시총이 1,500억이고, 자, 부채 비율이, 매출액이 700억, 시총보다 좀 크게 나진 않지만, 저도 무난한 거고요. 현금 유불 2,000%, 부채 비율 3%, 나름 굉장한 단단한 이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삼표 시멘트를 보면, 자, 월봉에서 역시 예전에 이제 뚫어줘야 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7,400원짜리였는데, 사실 이 친구 저도 매수매도 진행을 했다가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좋긴 한데, 약간 조금 시추한 분이 있어서 걷어드리긴 했는데, 일단 꾸준히 관심 갖고 볼 수 있어요. 자,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유지하는 한 5선 근처 매수 깨만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,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제 5선 회복해졌죠. 추세가 살아나고 있어요. 특히 이 친구 재물을 보면, 자, 시총이 이제 6천억짜리인데 매출이 보시면 자 이렇게 5천억씩 자기 시총만큼 매출도 잘 올리고 있고, 현금 유불이 1000%, 부채 비율이 115%, 나름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PBR이 1.01이죠. 그러니까 자 아까 고려 시멘트가 1.7인 거에 비하면 더 싼 거죠. 그러니까 더 가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여건이 돼 있어요. 단지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고점인 요 7,500원대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, 예전에 영하까지 누리기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되죠. 그래서 한표 시멘트는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. 특히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따로 보고 있는데, 차트가 이뻐요.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월선이 60개선을 뚫는 중요한 골든코어 상황이 있고, 꽤 3개월간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급등할 때가 됐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을 아직 못 해주고 있는데, 이번 주에 5선만 회복을 완벽하게 잘 해주면 회복과 동시에 그냥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.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20일선 회복 못 해줬죠. 이런 친구들이 20일선 회복하는 긴 꼬리가 위에 자꾸 달리다든가 돌아나가면 상당히 좋으니까 유진기업도 자 대안주로다가 조금 관심 있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이제 홍준표 관련주하고 이제 이 유승민 관련주 좀 겹치는 종목이 있는데, 자, 홈센터 홀딩스하고 보강산업 이 두 개를 보고 있어요. 왜냐면 마냥 신경 안 쓸 수 없는 게 어차피 주식은 돈을 벌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좋거나 추세가 유지되면 자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시멘트 관련주죠.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 볼 필요가 있고, 이렇게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일연기 몸풀기 나섰습니다라고 이렇게 떴는데, 자 사실 보강산업 주간 좀 지지부진해요. 이제 시멘트 관련주인데, 자, 월봉에서 보시면 대신에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. 또한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, 그러니까 매물대죠. 20년도 10월 달에 이 자리를 잘 뚫어주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예전에 다중바닥을 그린 게 참 이쁘죠. 이렇게 보시면 원바닥, 투바닥, 쓰리바닥 그려놓고 기술적으로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놓은 거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면 이렇게 만원대까지 보일 수 있는 이런 주식이라, 자, 보강사업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. 또한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보시면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고, 물론 이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60개선을 못 뚫고 있지만 이 자리 뚫고 안착하면 좋은 위치가 되고요. 내일 매물에 이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래일 안에도 뚫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,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제 중기 추세 상승 가격 약sun 제가 5선 한다 그랬죠.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찍고 땅 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보시고, 일봉에서 보시면 이 보강산업하고 홈센터홀딩스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똑같은 흐름이어서 약간 이렇게 이제 5일선도 깨고 20일선도 깼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5일선이나 20일을 딛고 잘 돌아나간다? 그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항상 주식은 제가 그랬듯이 언제나 완벽한 건 없어요.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항상 개인하고 흐름이 틀리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을 강하게 이탈한다든가 또는 주봉에서 5선 이탈했다? 이런 추세가 깨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당연히 순절로 대응하고, 매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5선을 회복해주고 돌아나가지 않으면 일단은 매수 금지, 돌아나간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특히 보험산업 같은 경우에 시멘트 관련주인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책주로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이 시멘트 관련해서 보험산업 보시고요. 오늘 전기주들이 다 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재룡산업, 재룡전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이 보면 자 월봉에서
추세가 원체 이쁘죠. 종목은 주식은 거의 추세 순응해요. 자, 상승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있고 이전 고점인 이렇게 12,000원대 여기까지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전 고점까지만 가도 11,000원대죠. 근데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. 저번 주에 5호선을 위협했지만 재룡산업이 5호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5호선 회복해졌죠. 그러면서 이평선 이렇게 세 개를 다 변곡점에 뚫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다음날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우리가 어디선가 이런 차트를 많이 봤는데 이게 바로 비상교육이죠. 보시게 되면 이 비상교육 급등하기 전에 딱 저 행동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제 물론 이제 차트가 다 똑같아요.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칙 한번 하고 이렇게 이평선에 뚫어놓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을 뚫어놓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다음날 갭 띄워놓고 빵 샀죠. 이렇듯이 이제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. 보시면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이때 보시면 시가가 11%대 이렇게 갔다가 또 무너지고 다시 오늘 들어서 이렇게 빵 터지는 이런 이제 거래량도 들어왔고 이 이쁜 양봉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순간 급등하면 이제 날아갈 수 있고요. 추세가 유지돼 있고 월봉에서 이전 고점이나 변곡점까지 가려면 아직 가격이 12,000원대 가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죠. 그러니까 충분히 추세를 유지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재룡산업이고 재룡산업이 가다 보니까 재룡전기도 흐름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재룡전기도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호선을 저번 주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호선을 깨고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주에 5호선을 다시 회복해주면 관심 갖는 게 좋고요.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5호선 지점 근처에 있는데 이 재룡산업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재룡전기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다른 전기주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. 지금 전기주들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돼 있어요. 자 이렇게 물론 이제 남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요. 전기주는 항상 이 남북 경협주나 이렇게 이제 남북 관련해서 엮였기 때문에 대화가 틀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꼭 남북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전기차라든가 또는 전기산업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전기 관련주들은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는 거고 특히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? 가격이 싼 거죠. 전기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돼 있었어요. 코로나 때. 거다가 이제 회복해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월봉의 위치가 싸고 추세가 잘 살아나는 거니까 전기 관련주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다음 우리가 전기 얘기하다가 이제 전기차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아파트 전기차 관련주들을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요새 이제 정치하고 엮여서 전기차들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전기차 관련주를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지금 중국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기차들 흐름이 좋아요. 전기차, 자, 펀드와치에서 보면 중국 전기차주가 쌩쌩 달린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제 전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다는 얘기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, 이제 한 달 새 80% 오르는 일본의 전기차 샤오펑인데, 홍콩 증시에도 중국 상장한다고 합니다. 이 얘기 뭐냐면,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흐름이 좋다는 얘기예요. 전기차 주식 관련주들이.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은 꼼꼼히 있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. 특히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, 많아요. 꽤 많으니까, 네이버 같은데 전기차 관련주를 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. 전기차 관련주 꽤 많을 테니까, 잘 관심 있게 그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이제 본인한테 맞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,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침에 이 새벽에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, 이제 가끔 새벽에 당일 관심 종목을 좀 띄워놓는데, 아진산업 3번부터 세종공업 이렇게 세 종목 정도로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아진산업을 보면,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잘 유지되어 있죠. 자, 장기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고, 왼쪽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순간 급등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자, 이쁘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5주선만 이 추세를 유지하는 한 이 친구는 잘 타고 올라가다 빵 때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요.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 뚫어줘야 될 중요한 매물대를 계단식으로 착착 뚫고 올라가고 있죠.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어요, 이 친구. 그래서 이 매물대 소화 과정만 끝나면 아진산업 같은 친구는 꾸준히 관심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박스로 거놓으면 요렇게 땡기면 요 자리가 돼. 여기 소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. 요 자리를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저 자리만 뚫어주면 굉장히 좋은 매물 소화시킬 수 있고요. PBR이 1이 안 되죠. 0.74 굉장히 쌉니다. 자, 시총이 1,400억짜리, 시총 1,4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자 3천억, 자기 시총의 두세 배로 올리고 있고요.
현금 유보율이 900%, 부채 비율 200%입니다. 굉장히 좋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요. 자, 또 하나가 이제 3번부터 쓰죠. 이 현대차하고도 가까운, 이 같은 협력업체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, 월봉에서 꽤 지지부진한, 이렇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라면 꽤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자, 5개월선 2에서 회복해주고 잘 돌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유지하는 오선위에 잘 있고요. 물론 조금 흔들리긴 해도 이번 주가 중요하겠죠.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. 이 앞전에 벌써 이 수상한 행동을 하죠.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수상한 행동을 몇 가지 하는데 조용하던 종목이 빵 터지면서 이날도 6월 10일이죠. 11% 갔다 왔고요. 이렇게 21선을 잘 지켜주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부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, 전기차, 수소차 다 관련주죠. 또 하나가 이제 세종공업이죠. 자,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는 5개월선 위에 있고 5개월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깔끔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줬고 20주선까지 회복해줬죠. 이번 주만 잘 돌아 나가주면 5주선 20주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 속에서 딱 끝날 거고,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한두 번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종공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. 일봉에서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, 또 얼마 전에 이 평화산업, 평화홀딩스가 이렇게 보시면 이 수소차 관련해서 좀 이 상한가를 시현했는데, 잠깐 볼까요? 자, 보시게 되면, 이렇게 이제 평화산업이 이렇게 보시면, 이날 이 6월 11일 날 이렇게 상한가 시현하고 이제 옆으로 가고 있죠. 월봉에서도 보시면 60개선을 뚫었는데, 이번 달 종가상 60개선을 깔끔하게 뚫어주고 다음 달에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평화산업 한번 더 날아가요. 이 60개선 자리 가격이 얼마냐면, 이렇게 1615원이죠. 16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매수. 그러면 또 한 번 상승을 누릴 수 있고, 꽤 오랫동안 옆으로 바닥바닥 겼고 밑에서 튀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꽤 상승하였던 좋은 여건이 됩니다. 평월릭스도 마찬가지죠. 평월릭스도 보면 이렇게 좀 옆으로 가고 있는데, 이날 상한가 근처 시연 다음 날에도 이제 꽤 올라갔다 7%또 올라갔다 옆으로 가고 있죠.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,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평월릭스 같은 경우 벌써 60개선을 뚫었어요. 뚫고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, 이 60개선 밑으로 온다거나 다시 자리를 잡으면 추가로 매수 타이밍이 되고, 주봉에서 이제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5선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죠. 매수 깨면 손절, 이게 맞아요.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으니까 평화산업 홀딩스도 보시고,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일선 20선 만나고 있는데, 딱 하나 리스크가, 사실 홀딩스 계열이라는 게 이제 지주사 개념인데, 이 지주사 개념들이 보통 일반 주식보다 좀 느려요. 좀 느리고 좀 둔한 면이 있어서 주가가. 그렇지만 그때 못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체 추세가 좋아서 이 평화산업, 평화홀딩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.